조심해. 저 사람 반은 꼬부라져서 걷고 있잖아. 아니, 미국의 길거리에서 쇠꼬챙이를 든 사람들이 이상한 모습으로 걷고 있고 그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은 여성이 길바닥에 엎어져 있습니다. 그 여성의 친구로 보이는 여성은 그녀를 얼른 일으키고 끌면서 마구 도망가 버리는데요.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일주일 후면 비행기를 여성들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는 20대 대학생입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면 치즈케이크가 유명해서 그걸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저를 비롯해서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치즈케이크를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부모님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필라델피아에서 살고 계셨고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서로 친구 사이셨기 때문에 두 분의 소개로 가정이 꾸려지게 되었다고 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셨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얼굴이 잘생기지 않았다면서 썩 내켜하지는 않으셨다지만 그래도 저와 동생을 낳고 계속 이곳에서 살고 계실 정도로 필라델피아와 인연이 깊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필라델피아의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다니고 있죠. 펜실베니아 대학교는 미국의 세계적인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교로 저 또한 자부심이 무척이나 상당한데요. 제가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에 부모님께서는 기쁨의 눈물까지 보이셨죠. 동네에서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간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입학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세계적인 명문대학교이다 보니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희 집은 평범한 3층 주택이지만 저희 집을 지나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저희 집을 가리키며 펜실베니아 대학교 간 애가 사는 집이라고 소문이 났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저는 동아시아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조금은 독특한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대개의 학생들은 경제학이나 유럽학을 공부하는 것이 보통인데 아시아학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심지어 아시아라고 하면 무언가 지저분하고 못 사는 이미지가 강한데 그런 나라에 대한 학문을 공부하면 어디에 쓰냐며 핀잔을 주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지금 케이팝이 이렇게 열풍이고 한국의 문화가 미국 땅에 널리 퍼져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AI에게 질문을 했을 때 앞으로 세계를 주도할 나라와 문화는 지구상에서 오직 한국과 미국이라고 답했고 특히 한국의 문화 영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어마무시하다고 했음에도 그것 또한 사실로 믿지 않는 분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아시아 학과를 입학한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일찍부터 한국의 노래나 음식, 첨단 산업 등의 다양한 문화가 전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이에요. 처음 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가 중학생 무렵인데 사실 그때는 일본에 관심이 많았었죠. 제가 어쩌다가 먹게 된 스시를 무척 하게 되었고 아시아식 스키다시 또한 환장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라면과 김치를 좋아했는데 그 음식들이 모두 일본의 것인 줄만 알았죠. 일본의 애니메이션에서 그런 음식들을 먹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라면을 맛있게 먹고 김치를 찾는 모습에서 그 음식들이 전부 한국의 것임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K-팝의 신나는 음악에 가끔 춤을 출 때가 있었고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는 경쾌하고 발랄하면서 신나는 K-팝을 들으며 공부하면 무척 정신이 맑아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K-팝을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입시 준비를 해야 하니 시간이 없었기에 꼭 성인이 된다면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실제로 주변에서는 안녕하세요나 오빠 등의 한국어를 남발하는 친구가 많았고 그들을 볼 때마다 늘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지금 누구보다 명문대학교를 오게 되었고 한국어 공부도 실컷 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의 어릴 적의 꿈을 이룬 셈이 된 것이죠.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박주희라는 한국인 친구까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동아시아학과에는 아시아 쪽 친구들이 무척이나 많았고, 특히 중국인이 유독 많았는데, 운이 좋게도 딱 한 명뿐인 한국인 친구와 사귄 것은 천운이었죠. 저는 다른 학생들보다도 반드시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었고, 수업 중 발견한 한국인에게 다가가서 옆에 앉은 후에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주희에게는 말 못할 힘들었던 속사정이 있더라고요. 바로 대학교에서 만난 중국인 친구들에게 크게 대인 적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같은 학과에 있던 학생들이었고, 그들과 조별과제를 하면서 각종 보고서를 쓸 일이 있었는데, 중국인 학생들은 모든 일을 주희에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서 약간의 실수를 한 주희에게 책임을 물으라며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죠. 그리고 조별과제에서 가장 참여도가 저조한 인물을 주희로 꼽고 교수님께 보고까지 하였기 때문에 주희는 최악의 학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중국인 학생들은 주희가 믿었던 친구들이었고 주희에게 식사도 많이 얻어먹었으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희가 속마음을 이야기하니 저 또한 속에 담아두었던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건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 창피해서 말을 못했던 내용이거든요. 사실 저의 삼촌이 중국인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다정하게 행동을 하고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에게도 온정을 베풀었죠. 저희 집에도 매년 맛있는 중국식 간식 등을 선물했고 저에게 가끔 용돈도 주실 정도로 친절했거든요. 그렇기에 다른 집은 몰라도 저희 가족들에겐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무척이나 좋았고 나중에 중국인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친척들도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었죠. 어느 순간 중국인 숙모는 잠적을 감추었다고 하고 삼촌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재산들이 사라져버렸다고 했거든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삼촌에게 어떠한 위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었는데 계속 자식을 미루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때부터 저희 가족들은 중국과 아시아를 무척이나 싫어하게 되었고 심지어 코로나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거의 혐오 수준의 사고까지 가지게 되었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가 동아시아학을 전공한다고 했을 때에 무척이나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이야기로 아시아 전체를 포장하면서 그분들을 간신히 설득했었던 것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주희에게 말해주니 주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시아 전체가 욕을 먹고 있고 아시아인 혐오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특정 국가 때문에 주변국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무척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희들은 서로의 비밀들을 공유하면서 더욱 가까워졌고 함께 필라델피아 이곳저곳을 구경 다니면서 친목을 다지기도 했죠. 필라델피아는 어차피 제가 낳고 자란 동네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곳들을 꿰뚫고 있을 정도로 도사 수준이니 주희를 구경시켜주기 아주 좋았고 주희 또한 그런 저를 잘 따라다니면서 고마워했죠. 정말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저 또한 한국어 실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여행을 가기로 마음까지 먹었는데요. 저의 한국어 실력도 어느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는 저의 의견에 주희가 동의를 해주었어요. 제가 필라델피아를 구경시켜 주었던 것처럼 주희가 한국을 구경시켜 준다면 무척이나 즐거울 것 같거든요. 주희도 어차피 방학에 한국에 돌아갈 일정이 있으니 저와 함께 간다면 더 즐거울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한국이 무척이나 기대되었고 미국보다 선진화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는 예감이 강력하게 들었죠. 사실 제가 느끼기에 미국 필라델피아는 그렇게 재미있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필라델피아에서는 몇 년 전부터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주희에게 미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최대한 그런 동네는 피해서 다녔는데 제가 자주 다니던 동네까지 주사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겼더라고요.
저와 주희의 집은 걸어서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도 그들이 출몰하는 바람에 아주 골치가 아팠어요. 그들은 반쯤 꼬부라져서 몸이 굳어있는 사람도 많고 조금만 자극해도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를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다니는 것 또한 굉장히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조심을 하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생기기 마련이더라고요.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성이 꼬챙이를 들고 달려오더니 주희의 등을 퍽 때리고 가버렸거든요. 주희는 그 자리에 철푸덕 넘어지고 말았고 저는 주희를 얼른 데리고 근처 카페로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순간이라 주희에게 괜찮냐고 물어볼 겨를도 없었어요. 주희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무척 당황한 것처럼 보였고 약간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현재 이곳에는 길거리에 이상한 사람이 많아도 너무나 많고 한 블록에 한 명씩은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펜타닐이라는 마약은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데 원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처방되는 진통제이지만 효과가 강력한 마약성 약물이다 보니 오남용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죠. 펜타닐을 주입하면 중추신경에 손상이 가서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거나 몸이 뻣뻣하게 굳게 되는데 한 번 주입을 한 이후에 투약을 멈추면 극심한 고통이 따른다고 하거든요. 아예 시작해서도 안 되고 절대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인데 이곳에서는 너무나 이곳저곳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죠. 주희 또한 이런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괜히 미국인으로서 미안하고 부끄러운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놀러가기 딱 일주일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에 주희는 아마 빨리 한국에 가고 싶었을 것이 분명하죠. 카페에서 한국의 관광지를 함께 찾으면서 여기 가자, 저기 가자라고 말하는데 한국이 굉장히 그리운 눈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살면서 본 적 없는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공항에서는 이상한 냄새도 많이 나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곳곳에 오래된 흔적들이 역력한데 한국의 인천공항은 모든 것들이 새 것이었고 마치 명품을 판매하는 최고급 백화점이나 최고급 호텔 로비에 온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버스를 타고 인천대교를 통과하는데 어릴 적 가본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보다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역시 인천대교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와 같은 곳이라고 하던데 과연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인천이라는 도시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과는 꽤나 떨어진 도시였고 공항은 영종도라는 섬에 위치하기 때문에 외곽 중에 외곽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많이 놀랐었죠. 그리고 도착한 서울은 과연 환상적인 도시였습니다. 우선 그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마약 좀비들을 보지 않아도 되었고요. 역시 한국은 마약 청정지역이었고 이런 쾌적한 나라에 온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희 또한 잃었던 웃음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고 저에게 한국의 이곳저곳을 소개해주면서 밝고 건강한 기운을 뿜어주었죠. 저도 주희에게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인지 여러 한국인들과 대화하며 한국어를 배웠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을 때도 굉장히 놀랄 만한 점이 많았어요. 미국의 지하철은 전부 낙후되었고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보니 쥐나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통에 타고 싶지 않을 정도거든요. 그런데다가 냉난방 시설이 있는 전동차는 손에 꼽을 정도라서 더운 날에는 문을 열고 타는 것은 일상이죠. 당연히 지하에 있는 모든 먼지들은 제 코 속으로 들어와서 재채기와 기침은 자동으로 나오고 원인 모를 감기까지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하에서 휴대폰이 제대로 터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아직도 많은 어른들은 종이신문을 들고 타는 경우가 많고 서서도 꼬깃꼬깃 접은 신문을 읽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신문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 없었어요.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거나 웹소설, 신문기사 등을 보고 있었고 게임에 열중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주희에게 계속 신기하다고 말을 하니 주희는 미국 촌놈이냐면서 저를 놀렸고
저는 마치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에서 온 시골 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위를 따라서 인사동에 있는 카페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깜짝 놀랄 상황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어떤 젊은 여성이 그 비싼 아이패드 프로를 테이블에 두고서 자리를 비웠기 때문입니다. 못해도 200만 원은 줘야 살 수 있는 물건인데 카페에서 화장실을 갔다가 잃어버리면 굉장히 억울할 순간이었죠. 저는 얼른 그 아이패드를 들고 그 여성을 쫓아가는데 주희가 뭐하는 행동이냐면서 무척 당황해 하더라고요. 저는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그분께 가져다 드린다고 했지만 주희는 어이없이 바라보면서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희의 말을 들었고 다행히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여성이 돌아올 때까지 아이패드는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저는 주위를 둘러보니 주희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카페에는 모두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심지어는 지갑과 차키, 핸드백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두고 다닐 정도였고 그 누구도 자신의 물건 외에는 타인의 물건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경험이었죠. 미국에서 이런 상황이었으면 일부러 동선과 계획을 짜서 한 번에 싹 털어갈 도둑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총을 든 도둑이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순순히 주어야 할 상황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그들에게 식은 죽 먹기이죠. 한국인들은 정말로 사회도덕과 규범을 모두가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면서 감탄했습니다. 주인은 내친 김에 한국의 현실을 알려주겠다면서 더욱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한국인들은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조차도 주인을 찾아주며 모든 물건이 주인의 손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공동심리가 발생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동아시아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려는 입장에서 한국인을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렇게 카페를 나와서 잠시 청계천 구경을 가기로 했는데요. 제가 핸드백을 카페에 두고 나온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경악했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지갑과 여권, 한국 돈 50만 원, 금반지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저는 한국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데다가 여권이 없어서 미국에 돌아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거든요. 벌써 몇십 분이 흘러 있었고 아무리 한국의 치안이 좋다고 해도 핸드백 정도는 가져갔을 것이라는 생각에 엄청난 좌절감이 밀려오면서 눈물까지 날 지경이었습니다. 주인은 카페에 전화를 해본다며 전화를 하면서 달려가는데 카페 주인이 테이블을 치우면서 발견한 핸드백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도착한 카페에서 핸드백은 열어볼 필요도 없이 멀쩡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덜렁대는 성격 때문에 여행이 걱정이었는데 한국에서만큼은 저의 성격이 큰 흠이 되지 않는 것 같았죠.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는 인터넷만 보아도 세계 1위라고 나와 있으니 쉽게 알 수 있고 실제 밤거리를 돌아다녔을 때에도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밤에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도 많고 폭주족이나 고성방가를 지르는 사람들 또한 어마무시한데 한국의 건대에서는 모두가 조용히 걸어다녔고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주희 덕분에 저는 꿈에 그리던 한국에 가본 것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습니다. 한국을 좋아하게 되어서 동아시아를 공부하였고 학교 같은 과에서 만난 한국 친구와 한국 여행을 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한국 여행을 하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으며 세계 최강국이라고 말하는 미국보다 더욱 엄청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미국인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꿈이 하나 생겼는데요. 한국어를 더욱 많이 배우고 한국의 대학교로 석사 유학을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은 여성 혼자서 지내기에 치안도 아주 완벽하고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선진국임이 틀림없거든요. 미국도 한국을 본받아서 마약 등의 위험이 없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한국처럼 치안이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한국이 세계 1위인 것들이 무척이나 많은데
그들의 생활을 직접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만도 같네요. 한국은 지구상에서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유일한 나라이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